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월 PC가 예상치 부합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다시 기대감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소비 심리 지수가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올라갔는데, 이제 최근에 주도하던 AI주 쪽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이 더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습니다.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긴 했지만,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걸 절반 정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 선물 보면 되는데, 좀 야간 선물 올라가서 주체 우리 증시는 플러스로 출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미증시 다 올랐는데, S&P 500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테크 쪽보다는 그 외 종목군들이 더 강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11개 업종 중에서 하락한 거는 필수 소비재,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임의 소비재가 와 유틸리티가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동산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요 테크 기술주들이 포함된 업종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AI라든가 이런 주요 빅테크 이런 쪽의 종목들보다는 그 외 종목군들 쪽으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이슈를 보면 일단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8월 PC가 2.7%, 그다음에 전월은 0.3, 근원 2.9, 0.2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하고 완전히 똑같았어요. 예상치 그대로 나오면서 약간 수치가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내 금리 한 번 더 내리는 거, 한두 번 더 내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예비치가 지난번에 55.4였는데 예비치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낮아진 걸 좀 살펴보니까 소비 심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확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경제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워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건대 측에서 이제 밝힌 거로는 최근 들어서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그리고 주택도 지금 주택 가격도 미국은 강세잖아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고소득층, 고자산층에서는 소비 심리가 괜찮은데, 저소득층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층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그냥 거의 원론적인 수준, 적극적인 발언보다는 그냥 조심스러운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이 잘못된 방향이긴 하다. 인플레이션 높고 고용도 조금 냉각되고 있어서 잘못되긴 한데, 이거 그렇다고 심각한 위험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 이 정도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셧다운 여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만약에 30일 이후에 셧다운이 단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다음 주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발표가 안 되게 되면 연내 금리나 몇 번 할 거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태가 어떠냐, 이 중요한 데이터로 지금 고용을 꼽잖아요. 이걸 알 수 없어서 시장이 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 여부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에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 비싸다. 그러니까 12개월 선행PE가 22.8배인데 이게 10년 평균이 18.7배라서 이게 너무 좀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는데 상승폭을 좀 제한했던 게 이런 셧다운 우려, 그 다음에 고평가 논란, 관세 이야기, 이런 것들이 3일 동안 하락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반등이었는데, 이제 반등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급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잠시 후에 또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2분기에 미국 주식을 역대급으로 매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자사주 매입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수급 자체가 좋아서 미증시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도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연이어서 이제 목표 지수를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는 8월 PC가 나왔죠. 그러니까 물가지표. 이게 이제 PC를, 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이 PC 지표를 봐요. 그러니까 PC 지표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소비가 어떻게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귤이 있는데 사과값만 두 배로 올라가고 귤값은 제자리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오른 사과는 안 사 먹고 귤만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소비 지출 물가는 안 올라간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 안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은 물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반영하는 PCE 물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헤드라인 근원 전부 다 예상치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예상치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 자체를 보면 약간 이제 지난달보다는 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긴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보는 건 뭐냐면 절묘하게도 3.0을 넘어가진 않고 있다. 이제 근원 기준으로 3.0을 넘어가진 않고 있어서 저게 이제 3.0 밑에서만 관리가 된다라면 심각하게, 그러니까 물가가 높긴 하지만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수치 아래에서 관리가 되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최근에 국제유가가 올라와서 이 유가가 좀 잡히지 않으면 이후에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국제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변수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 보고 나서 12월 금리 인하 전망, 왜 10월이 아니라 12월 걸 펼치냐면 10월은 금리 내리는 걸로 투자들이 거의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월에 한 번 더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그러니까 두 차례냐 세 차례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PCE 나오기 전까지는 60% 정도, 12월에 금리 내린다가 60이었는데 지금은 67% 거의 70% 가까이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PCE 물가 보고 투자자들은 였네, 한 번 더 내릴 것 같다, 두 번이 다시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오늘 지수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 탑10 내에서는 뭐 하락한 게 애플 빠지고 메타 빠지고 이제 브로드컴 빠지고 그렇게 됐는데 AI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별로 이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엔비디아 올라봐야 0.28이었고, 그다음에 뭐 메타는 하락했고 브로드컴도 하락했고, 다음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또 2.7% 빠졌잖아요. 그래서 AI주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테슬라는 오늘 또 목표주가 $600. 근데 이게 웨트부시의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초강세론자잖아요. 초강세론자인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의 논리가,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 아니다, 그 AI 관련된 회사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향후에 시가총액 $2조, $3조 막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 근데 이번 주는 퐁당퐁당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계속 요일마다 엇갈렸고, 인텔은 애플에 이어 TSMC도 투자할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또 이제 오타가 나서, 어쨌든 애플에 이어서 TSMC 투자 이야기도 일부에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거 파커는 트럭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한다라는 소식에 어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올라갔고, 제약주 같은 경우도 사실 관세 부과 이슈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이미 수입 약품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수입해놔서 수입을 해놨고, 또 미국 내 공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놔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뭐 의약품 관세에 불과한다라고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적어도 시간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봤고, 그다음에 보잉은 737 맥스가 안전 문제로 이제 생산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게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보잉의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늘리고 있대요, 계속.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산 제품 안 사, 그리고 미국에 여행 안 가, 이렇게 돼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여행자는 좀 줄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계속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AI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력으로 보는데, 그 AI의 대표주가 다 미국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하느라 미국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유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3일 연속 빠졌었잖아요. 근데 최고치 경신하고 3일 연속 빠지는 거는 너무나 일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저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최고치 경신하고 3일 빠졌던 건데, 그냥 올라가는 과정에도 계속
그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된다. 근데 뭐 그 이외에 뭐 IT 버블이 터지거나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코로나가 터져서 빠진 것 외에는 올라가는 추세에 3일 조정은 별다른 영향을 주는 신호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올라갈 만했으니까 올라간 거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이제 MSCI 한국 지수가 1.28% 빠졌는데 그 MSCI 한국 지수라는 거는 달러로 거래되는 한국 관련된 ETF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마감된 우리 증시 절반,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 한국이 다음날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걸 반반씩 반영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빠졌잖아요. 그걸 감안해 볼 때 한국 MSCI 한국 지수는 좀 소폭 올라간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방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야간 선물은 오히려 0.68% 올랐기 때문에 주초에 이제 우리 증시는 대략적으로 한 20포인트 정도 이상 플러스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이렇게 놓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출발이 그렇다라는 거고 종가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라서 출발 이후에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건 그날 이제 재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관세, 셧다운 이런 우려에도 미증시는 그동안의 낙폭이 뭐 3일 연속 빠졌으니까 저점 매수 가동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달러 강세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는 아직 안 빠지고 있거든요. 좀 불안정하다.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추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AI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논란이 계속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진짜 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이 맞냐. 뭐 몇몇 기업들만 요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이 있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주들도 상승폭이 좀 제한됐고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관련 지표들은 올라가서 또 환율도 조금 주춤해졌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일단 주초에 우리 증시는 플러스로 출발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주초에 메인 주도주들 주도주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건데 요건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뭐 재밌는 차트가 하나 있길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톱니하고 이제 댄 아이브스 관련된 ETF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톱니는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미국의 초강세론자. 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다음에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에 특화되어 있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분석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제 추종하는 이제 ETF가 있는데 이 보면 이제 지수보다 강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오렌지색이 지수고 여기서 이제 뭐 하얀색 선이 아이브스의 어떤 뭐 ETF고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선이 톱니 ETF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세론자, 그러니까 강세론자의 어떤 주장이 시장이 좋을 때는 역시 이제 지수에 대비 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약세로 돌아서면 뭐 완전히 이제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강세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쪽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꺾일 때가 뭐냐면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 강세장에서 2달 연속해서 하락 나오면 시장이 꺾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건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추려서 좀 리스크 요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 동기들하고 의정부 갔다 포천 갔다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저희 되게 재밌어요. 저희 대학 동기들 만나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 가서 아침밥만 먹고 헤어지고 바로 복귀해서 오후에 일하고 오늘도 새벽 일찍 이제 출발해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오전 내에 다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모임이다. 갔다 오면 또 저도 리플레시도 되고 뭐 그래서 좋긴 한데 어쨌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잘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